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N수생을 위한 특수교사 임용시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수를 포함하여 이제 시험을 워낙 시험이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차례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 차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몇 가지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재수를 포함하여서 시험을 다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재수도 좋고 삼수도 좋지만 어쨌든 다시 시험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반드시 불합격 요인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 그냥 공부를 다시 하시면 그 전에 했던 올바르지 못한 그런 방법을 똑같이 되풀이하실 수밖에 없고, 똑같이 안 좋은 방법을 되풀이해서 1년을 또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절대 좋은 점수가 다시 좋은 점수로 이제 개선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불합격 요인을 분석하시는 것. 이게 정말 이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불합격 요인을 분석을 하실 때에도 이제 꼭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불합격 요인은 모두 다릅니다.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불합격 요인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문제를 보고 어떻게 답안을 썼는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게 문제더라, 나도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것. 그 다음 불합격 요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간 관리를 잘못하셔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사정으로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단순하죠. 노력을 더 하면 되니까. 그런데 굉장히 올인을 했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도 불합격 요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이제 특수교육학에 대한 이론 정리가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시험이. 그런데 그 이론 정리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해야지 하면서도 이제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해 없이 그냥 자료 정리에 급급해서 자료만 정리를 다 해놓고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던가, 그리고 이해 없이 그냥 암기만 달달 이제 하셔서 지식은 쌓인 게 많았지만 정작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 상황에 적용하는 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합격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론 정리를 했더라도 실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을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이없는 실수도 많이 하시거든요. 문제에서 뻔히 이런 단서를 주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실수로 이제 다른 답을 적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런 특성이랑 관련 지어서 문제의 답을 쓰라고 요구하였는데 그런 걸 이제 잘 파악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내가 그리고 많은 이론을 알고 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의도를 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서 엉뚱한 답을 쓰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요인은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그 요인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만의 불합격 요인을 반드시 아주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답안 복기 해보고, 제가 이제 답안 복기가 첫 단계라고 해놨는데 답안 복기 해보고 여기 틀렸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문항을 이제 첫 단계는 기출 답안 복기가 이제 될 것인데, 불합격 요인을 분석할 때 그냥 답안 복기를 해서 답을 쓰고 채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항을 보고 내가 그 당시에 실전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부터를 짚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읽었고, 이 문제를 읽고 내가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에서 어떻게 이어져서 이 답안을 썼었는지, 이런 걸 우선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를 찾아내셔야 되고, 그걸 문항별로 전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하여서 내가 이제 이론 정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이해가 부족했는지, 암기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이걸 다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고 이론도 충분히 했었지만 답안을 잘 작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이론 정리는 지금까지 해온 걸 잘 유지하면서 답안을 열심히 쓰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들을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불합격 요인에 대한 분석의 첫 단계는 기출 답안에 대한 꼼꼼한 복기라는 것 잘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연말에 시험이 있었고 지금 벌써 2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시간은 좀 지났지만 최대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최대한 그때의 기억을 살리셔서 이제 답안 복기를 반드시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한 이제 불합격 요인이 나왔다면 나만의 불합격 요인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제 개선된 학습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난 정말 열심히 해왔다. 누구나 열심히 하거든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언가가 부족했고 무언가가 조금 이제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합격을 하셨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시험은 운도 따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운만을 얘기하면서 이제 불합격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합격 불합격을. 그래서 이제 불합격을 분명히 이제 한 대에는 분명한 나만의 어떤 요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으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리가 부족하셨다면은 시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해온 그런 서브노트나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냐, 계속 이제 그걸 써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문제점을 어떻게 분석하셨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정리를 내가 그래도 잘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해온 게 굉장히 괜찮았다. 그럼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효과적이죠. 하지만 이론 정리를 하는 게 좀 엉터리였다던가 빈 부분이 많았다던가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었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론 정리를 나만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그거부터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에 따라서 전략도 다양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잘못된 방법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공부하실 때에는 더 나은 방법으로, 나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나은 방법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걸 항상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부를 하신 과정에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분명히 잘하는 점이 있을 것이고요.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로 공부를 하실 때 모든 걸 새롭게 하시려고 막 일부러 바꾸신다던가 하시기도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지금 시기에 내가 이제 가장 잘할 수 있고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런 애들은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되는 점들은 무엇인지,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는 않는지,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의 자료에만 의존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문제점은 반드시 과감하게 버리고 그걸 개선하실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정말 매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저마다의 불합격 요인, 저마다의 전략, 사람들만의 장단점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하실 때에도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물론 세세하게 특수교육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던가 뭐 교육과정을 어떻게 더 외워야 된다던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이제 N수생이신 분들의 이제 제도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격의 핵심 요소의 본질은 나에게 맞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초수든 N수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이제 하는 그런 방법에 한 가지의 그런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제가 이제 합격하신 분들을 모시고 특강도 하고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하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다 합격하신 분들은 공부하신 그런 방법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다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그걸 믿고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잘 해오셨고 분명히 장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충분히 살리시되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필요한지
필요한지를 생각하셔서 이제 나에게 맞는 방법을 내가 판단하여서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실 수 있도록 계획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풀이하는 그런 잘못된 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시는 데 초점을 두시고 자기 주도적으로 반드시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합격에 좀 더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아마 어쩌면 어떤 분들은 조금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하시면 제 메일이나 카페나 아니면 제가 최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1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뭐 어떤 분이시든 이제 오셔서 질문 남기셔도 되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상담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고, 모든 분들이 다시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잘 이제 계획을 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길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